요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정말 대단하죠. 사람처럼 글을 쓰고 요약하고 심지어 코딩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함 뒤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LLM은 언어 패턴에는 기가 막히게 강하지만 그 속에 진짜 의미나 논리에는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런 AI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AI한테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을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AI용 규칙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의료나 법률 같은 분야의 개념, 관계, 규칙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의미의 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고 틀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온톨로지는요, 우리 사람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 AI는 전혀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의사는 사람의 한 종류다. 당연하죠? 또 치료라는 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기관이지 사람이 아니다. 간호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는 않는다. 이런 규칙들. 우리한테 상식이지만 AI한테 이걸 명시적으로 딱 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규칙의 뼈대를 딱 세워주면 AI가 드디어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추론과 일관성 검사예요. 추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세요. AI한테 스미스 씨가 환자 존스를 치료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온톨로지 규칙에 뭐라고 돼 있죠? 치료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I가 이걸 보고 아하, 스미스 씨가 치료를 하네? 그럼 스미스 씨는 의사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데이터에 스미스는 의사다라는 말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 바로 온톨로지랑 지식 그래프의 차이를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설계도와 건물의 관계예요. 온톨로지는 설계도입니다.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 뼈대를 정해야죠. 추상적이고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요. 의사는 사람이다 같은 근본적인 규칙처럼요. 반면에 지식 그래프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실제 데이터를 착착 쌓아 올린 건물 그 자체입니다. 훨씬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계속 커지죠. 서울대병원 이 박사는 의사다처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다? 온톨로지가 뼈대, 즉 구조를 만들어주면 지식 그래프가 그 안에 실제 데이터라는 살을 채워 넣는 겁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보죠. 요즘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AI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LLM은 아주 말을 잘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아요. 사용자와 소통하는 창구죠. 그리고 온톨로지는 팀의 전략가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지식 그래프는 모든 걸 기억하는 기억 저장소고요. 마지막으로 추론기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LLM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변인처럼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온톨로지라는 두뇌와 추론기라는 엔진의 몫입니다. 이걸 바로 언어와 논리의 분리라고 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 트렌드에 좀 빠삭한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그래프레그라는 기술이 엄청 뜨던데? 그거 쓰면 온톨로지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과연 이 그래프 레기가 온톨로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짧게 답부터 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래프락은요, 온톨로지를 대체하는 기술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온톨로지가 있어야 더 잘 돌아가는, 온톨로지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프렉의 역할을 비유하자면 도서관의 초고 성능 사서 같은 거예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런데 사서가 책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주지는 않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래프렉은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정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역할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언어와 의미,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온톨로지, 언제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모든 AI에 다 필요한 걸까요? 이럴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료나 법률처럼 분야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규칙이나 예외 조항이 많을 때. 둘째, 금융 분야처럼 딱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할 때. 이런 경우에는요, 온톨로지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LLM이 AI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온톨로지는 AI에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AI를 원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는 LLM에게, 그리고 의미는 온톨로지에게. 이 둘을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에 미래 AI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